자, 4강 독서 기술 지문입니다. 자, 기술 지문은 앞에서 우리가 전 3강에서 배웠던 과학 지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과학 지문은 약간 좀 과학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원리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은 기술 지문은 어떤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있는 어떤 기구나 도구 같은 것들을 적용해 얘기하는, 그래서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도구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과학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기계의 기능이나 그것의 원리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얘는 특이합니다. 문단 앞에 가, 나,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얘네는요 100% 중에 하나입니다. 100% 이 각각의 문단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요, 아니면은 얘네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오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각각 가나다라 말을 각각 그 문단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는 문제였죠. 네, 그러니까 가 해석한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얘는 심지어 문단도 다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적정기술. 자, 여기서 우리는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여기 다운표치죠. 그리고 여기 영어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쵸? 다운표에 그리고 괄호, 이게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혹은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뭐예요? 중요하니까, 중요 개념이니까 이걸 체크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적정기술이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넓은 의미로 적정기술은 어떤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적정기술의 두 개념에 대해서 던져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 글은 적정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가 1번, 가의 1번 그 적정기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은 맞게 되겠습니다. 자, 적정기술에 사용된 대표적 사례는 아바가 고안한 항아리 냉장고이다. 대표적인 거니까 밑줄을 그어줘야겠지? 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골 농장에서는 전기교통 물이 부족하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자,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다. 요게 문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아리 냉장고를 고안했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쵸? 배경 맞습니다. 그런 배경들 때문에 이 사람은 항아리 냉장고를 만들 생각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항아리 두 개와 물에 흙 그리고 물만 있으면 채소나 과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조를 만들었다. 이것은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했다. 간단한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자, 한여름에 몸에 물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원해진다. 이는 물이 증발하면 몸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자, 항아리 물이 모두 증발하면 다시 보충해 사용하면 된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두 증발하면 다시 보충해 사용하면 된다. 재활용도 가능하네요.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재활용까지 가능하다.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죠? 적용된 원리 좋습니다. 자, 토마토 경우 항아리 냉장고 없이 2, 3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지만 항아리 냉장고 사용하면 21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다. 2, 3일 정도에서 21일 정도까지 뭐합니까? 보관 기간을 늘려주죠. 이 덕분에 이 지역 사람들은 신선한 과일을 장기간 보관해서 시장에 판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어때?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답은 나왔네. 5번. 전망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뒤로 갔구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적정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핵심이지.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된 기술이다. 적절하게 사용됐다. 이게 중요하죠. 알고 있는 기술들 중에 적절하게 사용된 거다. 기술의 보급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현지인의 교육까지도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정 기술을 단순히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만, 즉 당장 못 살고 힘든 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 그들의 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능도 담당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아니죠. 네, 이것은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문제 뭐 어휘 문제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차례대로 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항아리 냉장고에 대한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돼요. A는 외부로 수증기를 나갈 수 있게 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 자, A 보면은 겉에 있는 항아리 겉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밖에 항아리,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 넣고 그 사이에 젖은 모래를 넣고 젖은 천으로 항아리를 덮어. 그러면 수분이 바깥 항아리 표면을 통해 공기를 증발한다. 이게 나오죠. 자, 바깥 항아리 표면을 통해 공기 중에 증발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갈 수 있는 재료로 써야겠죠. 자, 그리고 B, 수분 보충만 이루어지면 계속, 아까 본문에 나왔죠, 이거는? 맞습니다. B와 D는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이다. 자, B와 D, 그쵸, 이 흙하고 천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C와 D에는 과일이 상할처럼 밀봉한다? 밀봉이 뭡니까? 공기를 차단하여 봉함.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죠. 4번입니다. 자, 3번 항아리 냉장고와 유사한 사례로 적절한 거. 유사한 사례라는 게 적정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적정 기술의 개념 마지막 문단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2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3번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굴리는 거, 뭔가 둥근 문채널이 굴러간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물건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굴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통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자, 발광 다이오드 이름부터 어렵죠? 나노 소재, 나노 기술. 네, 다 이런 것들은 전문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네,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문이 쉬웠죠. 네, 다음 지문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 지문 해석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